베트남 투자, 베트남 부동산, 그리고 베트남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는 베트남에 집 사주는 누나 마이홈사이공 부동산 대표 장은희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호치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하기의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 베스트 3 아파트를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달 동안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수익, 그 다음에 그 노하우, 결과를 모두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네, 호치민 에어비앤비 첫 번째 유망 지역은 사군의 리버게이트 아파트입니다. 리버게이트는 호치민 사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호치민 관광 중심 지역인 벤탄시장, 사이공스퀘어, 여행자 거리, 비트스코 타워, 유명 쇼핑센터, 그리고 시청거리와 오페라하우스까지 5분 이내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비를 절약하기에 최적의 숙소입니다. 리버게이트 건설사는 노바랜드 건설사고요. 총 2개 동 약 400세대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은 수영장, 놀이시설, 헬스장, 세탁소, 다양한 카페 편의시설이 있었고요. 투베드 기준 약 20평형, 한 달 임대료는 750에서 800불, 1박 기준 에어비앤비 숙박료는 45불에서 50불로 책정이 되어져 있었네요. 리버게이트는 위치적인 장점은 있었지만 아파트 시설이나 편의성, 상권 편의성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곳은 저희가 에어비앤비 숙소로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호치민 에어비앤비 두 번째 유망 지역은 1군에 위치한 비놈 골든리버 아파트입니다. 비놈 골든리버는 1군 돈득단과 렌단동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요 관광단지와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시내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지로 이동이 또 너무나 편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호치민 내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면서 또 넓은 수영장과 헬스시설은 물론 아름다운 사이공관과 시티뷰까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건설사는 빈그룹이고요. 총 5개의 타워 약 1,500세대입니다. 편의시설로는 수영장과 헬스장, 어린이 놀이시설, 식당,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고요. 투베드 기준 역시 20평형, 한 달 임대 가격은 950불에서 1200불, 에어비앤비 평균 가격은 약 65불에서 80불 1박 기준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실제로 에어비앤비 운영한 아파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뷰 참 좋죠?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집기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바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호치민 에어비앤비 유망지역 세 번째 지역은 바로 빈탄군에 위치한 비놈 센트럴파크입니다. 현재 호치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바로 비놈 센트럴파크인데요. 1만 세대 대규모 단지 내에 공원과 병원, 랜드마크 81, 쇼핑센터, 또 다양한 식당, 카페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난 편의시설을 자랑하죠. 위치는 호치민 시내에서 약 7분 정도 이동 가능한 지역이지만 그 단지 내의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는 빈그룹이고요. 총 18개 동 약 10,000세대가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상가, 쇼핑센터, 헬스클럽,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규모 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요. 투베드 기준 한 달 임대 가격은 900에서 1000불대이고요. 에어비앤비 평균 가격은 1박에 55에서 65불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곳도 저희가 에어비앤비로 실제 임대를 한 아파트인데요. 투베드 기준 950불 임대료였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더 비쌌지만 기본적인 인테리어와 집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을 하고 저희가 임대를 했던 아파트입니다. 내부적으로 보시면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아주 좋죠. 네, 제가 한 달 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한 실제 아파트를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한 달 운영 수익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호치민 에어비앤비 실제 운영 결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 아파트는 비놈 센트럴파크와 비놈 골든리버였고요. 월 임대료 두 곳 모두 950불이었습니다.
실제 예약 일수는 에어비앤비로 10일 정도 예약이 됐습니다.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까지 이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트래픽을 유도했기 때문에 총 18일 저희가 예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발생된 수익은 1,440불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지출 비용은 월세가 950불, 전기 및 수도 관리비가 약 120불, 청소 인건비, 기타 비용 70불, 생활용품 30불, 아침 식사 약 30불, 에어비앤비 수수료 10% 해서 총 1,360불의 월 지출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 수익은 한 유닛당 약 80불 정도 발생을 했네요. 네, 예상보다 높은 수익은 아니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보면서 느낀 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하라. 실제로 저희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면서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호텔닷컴,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다양한 채널들에 동시에 등록을 하고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어비앤비 외에도 투숙객들은 아고다나 호텔닷컴들 비교해서 분석을 찾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 동시에 등록해 놓으시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더 마케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품과 디자인에 신경 써라. 실제로 이제 에어비앤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사진을 정말 잘 찍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진빨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잘 찍으셔야 하지만 다른 데와 조금 차별화되는 소품이 있다거나 뭔가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있다면 사실 고객을 끌기에도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보시면 호치민 에어비앤비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고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남들과 뭔가 차별화되고 눈에 띄는 디자인 포인트를 반드시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기대 수익을 높이지 마라.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서 상담을 드려보면 호치민에서 에어비앤비 수요가 상당히 높다던데 40% 수익도 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냐라고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호치민에서 에어비앤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가격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대 수익만큼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10채씩 임대를 하셔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시기보다는 한두 채 정도 테스트로 운영을 해보시면서 수익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실 때까지는 꾸준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번째,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따져봐라.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몇 가지 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도박을 한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경찰의 단속에 걸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실 때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투숙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여권 정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하고요. 만약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투숙객이 있다면 처음부터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수익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것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기사를 보면 이제 호치민의 관광 수요가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호치민으로 좀 몰려온다라는 얘기겠죠. 사실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이 호치민에서 상당히 유망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큰 기대를 가지고 누구는 에어비앤비로 돈을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아마 실패하시기도 쉬울 것 같아요.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기 전에 사전 조사, 또 벤치마킹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에어비앤비 업체들을 직접 투숙도 해보고 장점과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실제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